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지루한 투자가 길어지고 있죠.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은 그래도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시름 났지만, 그리고 기분은 좋겠지만, 이 말썽쟁이,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은 2차 전지, 그리고 글로벌 리튬 이쪽, 전기차 계열, 그리고 테슬라 이쪽 계열이 계속 말썽을 피고 있죠. 왜냐하면 경기 지금 침체 이런 것 때문에 판매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수요가 줄어드니까 주가 많이 안 오르고 있죠. 하지만 이 저가 경쟁력, 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전기차를 이제 싸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저가 경쟁력을 갖춘 중국 기업이 이제는 더욱더 많이 뜰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막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아마도 이제는 몇 년 내에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금 미국에서 조치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안 올랐을 때, 주가가 가장 쌀 때, 그때 모아가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매번 뉴스 가져오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상승할 지금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뉴스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CATL이랑 비아디 보니까 올해 수익률이 많이 올랐네요. CATL이 특히나 27.53%나 올랐다. 그리고 비아디도 8.1%나 올랐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블룸버그나 세계 여러 기관들이 CATL이랑 비아디 주가에 대해서 목표 주가 있잖아요. 이거를 상향하고 있다. 높게 이제는 계속 쳐주고 있다.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고 있어서 지금 뭐 증시에는 좋은 작용이고 차이나 전기차도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이런 전체 경기를 봐야겠죠. 그래서 공업 이익률을 오늘 봤습니다. 공업기업 이익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에서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중국 공업기업들의 수익이 4.3%로 증가해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해 통계를 보니까 약간 연간 매출액이 2천만 위안 이상 기업이 이윤 총액이 2조 946억 9천만 위안, 이게 한화로 약 394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난해에 비해서 4.3% 늘었다. 그래서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요약을 하자면 중국 경기가 점점 살아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이거 블룸버그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중국 전기차 개발 10년 만에 세계 최고 전기차 굴기 달성했다. 블룸버그 기사를 가져왔는데 지금 보니까 10년 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상하이 자동차에 방문을 해서 고급 세단 몇 대를 둘러본 뒤 중국이 전기차 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중요한 연설을 했다. 당시 시 주석은 강력한 자동차 제조 국가가 되는 길은 신에너지 자동차 개발에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유리한 출발을 해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경쟁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시아나 서방이나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 내연기관, 휘발유차는 너무나 많이 만들고 있고 기술 축적이 많이 돼서 이걸로는 중국이 따라가기 이미 늦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되겠다. 전기차에 올인을 하겠다. 이제 점프 전략이죠. 이거 예전에도 많이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는 실현이 됐다. 그래서 약 딱 10년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올인한 딱 10년이 흘렸는데 지금 미국의 테슬라는 고전하고 있지만 중국의 전기차 업체는 잘 나가는 등 중국이 10년 만에 전기차 굴기를 실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를 했다. 이 중국에서 보도한 게 아니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기차 굴기 선언 원년인 2014년 중국은 약 7만 5천 대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했을 뿐이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국내 시장은 독일의 폭스바겐 및 제너럴 모터스, 그 다음에 이런 거와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 전기차는 거의 조족 지열이라고 거의 없었다. 지금 존재가 미미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은 테슬라를 끌어들인 거죠. 호랑이를
우리 지금 정글에 그러니까 호랑이를 중국 정글에 풀어놓은 겁니다. 왜냐? 강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이례적입니다. 원래는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합자 기업 방식으로 50대 50 지분을 이렇게 가져가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분을 외국 기업이 50%를 넘길 수가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테슬라는 아예 100% 외국 기업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최초로 이거를 허가를 했다. 이게 바로 전기차의 진심이란 얘기죠. 전기차를 진심으로 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때 가장 빨리 선도를 하고 있는 업체인 테슬라를, 미국의 업체지만 테슬라를 완벽 지금 100% 지분을 올 수 있게 이런 특혜까지 주면서 데리고 왔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테슬라 기술력이 엄청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19년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완공하고 중국에서 전기차를 제작하고 있다. 테슬라가 제작하고 있는데 이 같은 충격 요법은 대성공을 거두어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테슬라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테슬라가 들어오면서 테슬라에 공급하는 전기차 업체들, 전기차 부품 업체들, 중국 업체들이 점점 컸겠죠. 그게 테슬라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의 비아디나 니오토, 샤오펑, 지커 이런 브랜드에 계속 공급을 했겠죠. 그러면서 성장을 하면서 기술력도 다 테슬라에서 배우면서 이걸 다 중국 기업에 가져왔겠죠. 그래서 2023년에 중국은 95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해서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 됐다.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대 업체, 그 중에서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는 2023년 마지막 분기에 테슬라의 판매량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전기차 업체에 등극을 했다. 비아디가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비아디는 중국 내에서도 폭스바겐을 제치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브랜드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굴기가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전기차에 시동을 건 지 10년 만에 이거는 달성을 한 거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전기차 시장이 된 것은 물론 세계 최고의 전기차 업체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게 테슬라가 많이 덕을 봤지만 이제는 테슬라도 경쟁을 지금 당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이런 전략이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많이 배워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전기차가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강해졌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관세 폭탄을 투하하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과잉 생산을 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엄청나게 덤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존의 관세였던 25% 관세를 100%로 인상을 했다. 4배 인상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인상하는 게 결국은 이런 거죠. 역시나 EU나 미국이 관세를 인상을 부과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왜냐? 그냥 들어오면은 자국 내 시장이 초토화되기 때문에 관세를 매겨서라도 벽을 세워야 된다. 하지만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자국 산업들은 점점 쇠퇴를 할 겁니다. 왜냐? 국제적인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자국 내 산업들 미국에 있는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이런 데에서는 전기차를 제대로 되게 경쟁력 있게 생산을 아마 못할 겁니다. 왜냐? 국내에서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그냥 꿀만 빨다가 결국은 자가 발전을 못할 겁니다. 왜냐? 이런 중국은 아예 보조금도 끊어버리고 서로 경쟁을 시켜서 이 사파리에서 살아남게 이렇게 강한 자만 살아남게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기술 개선도 빠르게 되고 가격 인하도 빠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까지도 이제는 위협하는 존재로 중국 전기차가 컸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결국은 EU와 미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은 이제는 하향 안정화를 지금 계속 걷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리튬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차이나 전기차도 주가도 많이 오르겠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반도체 굴기도 육성을 하고 있어서 사상 최대의 64조 원 기금을 투자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는 한국이다. 한국이 좀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게 지금 KIEP 이거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중국 내에서 원래는 해외 투자가
2002년에서 2007년까지 30.5로 정점을 이루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18년에 18년에서 23년까지 8.3으로 낮아졌다. 이제는 중국에 우리가 꿀을 빨다가 중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를 이루다가 이제는 점점 큰일 나졌다. 이 반도체까지도 중국이 따라오면서 우리나라가 제가 매번 최상욱 그 선생님의 피크 코리아, 이거 피카오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어떤 산업 전반적인 구조나 저출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구조로 볼 때 피크를 찍고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경고하는 영상도 많이 마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차이나 전기차를 보면서도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중국이 진짜 많이 올라왔다. 지금 보면은 중국은 2013년 한국의 1위 투자 대상국이 된 후 22년까지 2, 3위를 유지해 왔다. 다만 작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 비중이 2.9%로 급감하면서 미국이 1위, 캐나다가 4위, 그다음 베트남이 5위, 인도네시아가 6위보다 낮은 7위의 투자 대상국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이게 걱정이죠. 지금 우리 SK 하이닉스나 물론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지만 이제 삼성전자나 장기적으로 이제 중국 특수를 누리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참 앞으로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최신 칩이 없어도 원래 우리가 전자기업이나 이런 거 그냥 우리가 가전기기 쓰는 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들은 최신 칩이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폭스콘이나 비아디 전자나 럭시어나 이런 회사들이 OEM으로 계속 이제 발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걸 견제하려고 미국에서 대만 시나리오를 위협하고 있지만 대만 자체가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 간의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전면전이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서 아마도 진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걱정입니다. 제발 이 분쟁은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그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 하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뭐 중국만 폭망하냐?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 중국 내에 많이 팔고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나 애플이나 아니면은 엔비디아 다른 중국의 익스포저가 많은 기업들이나 중국을 다 필두로 해서 다 무역을 하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아마도 30% 40%는 S&P 기준으로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그렇게 힘들지만 우리나라도 하지 않았던 이 OS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사업을 계속 키우고 있고 우리나라는 심지어 게임 업체들까지도 꿀만 빨려고 단기적인 그냥 이득만 취하려고 계속 사용자들의 이런 지갑만 털고 있었는데 중국은 알고리즘 기반으로 장기적인 이런 성장성을 생각을 해서 미국처럼 계속 앱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자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어플도 많이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꽃을 피우고 있다.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나 미얀마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쪽에서 이제 중국의 이런 어플리케이션 이용량이 많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뭐라고 해야죠? 이런 판매량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샤오미 폰의 판매량도 지금 30만 대에서 40만 대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유럽, 인도 이런 데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그다음에 아프리카, 아세안도 계속 이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가성비의 핸드폰은 점점 중국이 삼성을 밀어내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된다. 미국의 애플은 그래도 프리미엄 폰이니까 많이 밀어내지 못하겠지만 이 중동, 라틴 아메리카 이거 점유율 보세요. 점유율 늘어나고 글로벌로는 2.3%가 증가했고요. 출하량이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1.3%가 증가했고 중동에서 20.9로 7.1%가 증가했고 중국 대륙은 1.5%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는 4.4%가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인도는 1.9, 아프리카는 4.5,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는
2%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렇게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핵심 영업 이익률이랑 총 이익률도 샤오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이익률이 중요하죠. 이익률이 이제는 22%가 넘어갔다. 그래서 참 이게 대단하다. 애플도 20 몇 프로가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거든, 이익률이. 그래서 야 진짜 이제는 샤오미도 잘 팔고 있고 이익률을 많이 높여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토 M9이라고 해서 하웨이에서 지원을 해서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럭셔리 SUV 전기차인데 여기에 뭐 들어가는 칩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중국화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며 그래서 이런 기술력도 많이 발전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이 반도체 부분에서 많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조금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나 4월 테슬라나 판매량을 어제 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상승 이런 것만 봐도 지금 테슬라는 5.9가 줄어들었는데 중국 업체들이 계속 상승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비유익이라고 해서 이 기업은 야 진짜 452%나 425%나 상승을 했다. 근데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고요. 부익이 지금 가격이 싸게 나와서 잘 팔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가격대별 판매량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중저가에서는 비아디가 1, 2위를 달리고 있다. 잘 달리고 있다. 지금 4천만 원 이하에서는 비아디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한 6천만 원 이하 이쪽에서는 테슬라가 역시 강자다. 테슬라가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니오, 그 다음에 더 위에 뭐 1억 가까이 되는 차량은 BMW, 그 다음에 1억 넘어가는 차량은 이제는 리오토나 아이토나 니오 이런 중국 업체들이 오히려 더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서 아예 프리미엄 엄청나게 고가 프리미엄 차량은 이제는 중국 업체들도 많이 장악을 했고 1, 2, 3등이 이제는 중국 업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전기차는 아직은 벤츠나 BMW나 이런 데가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판매량 상승 때문에 폭스바겐이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폭스바겐의 공장 한 곳 중 하나인 한 곳을 죄송합니다. 2주 동안 생산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붕괴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지금 합작 공장에서도 생산량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생산량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쪽 점유율이 중국 업체로 바뀌고 있다. 제가 이 변화를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외국 업체들 뭐 폭스바겐이나 테슬라나 이런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고 있고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비아디는 공장 가동률이 안 줄어들고요. 계속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장관이 뭐 중국 산업이 세계 경제 전체를 위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제 이익을 위해서 EU가 보호무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저렴한 중국산 수출 과잉으로 인해 전 세계가 위협에 처해 있다 경고를 했지만 이 5년간 중국의 수출 무역 흑자가 급증한 점을 대부분 유럽연합이 수출 흑자가 이렇게 급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도 만약에 중국을 관세를 세우면은 오히려 더 손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 지금 익스플로어 지금 비아디가 수출하는 배인데 이 배의 운행 항로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꾸준히 2월 달에 3월 달에는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4월 15일에서 5월 15일까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진짜 브라질에도 계속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전 세계로 계속 수출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아디는 올해 또 다른 선박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6월 30일 가동을 시작하는 태국 공장과 함께 비아디는 해외 판매 능력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그래서 25년 초에 브라질 공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가져왔는데요. 관세가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브라질과 멕시코 수출을 선적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하반기에는 배송 패턴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제는 현지 생산을 하면서
이제 뭐 멕시코나 브라질에서도 수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4월에 뭐 IIRC에 브라질에 약 18,000대를 배송을 했다. 이렇게 배송을 했고요. 아직 출시되지 않은 모델과 함께 많은 배송물이 그곳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전문가들의 트위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해석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비아디가 지금 며칠 전에 영국에서 전기 트럭 2층짜리 전기 트럭을 내세웠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신형 전기 트럭을.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산 전기 트럭이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팔린다, 뭐 70%가 넘었다, 절반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중국이라고 뭐 감전된다, 안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능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내 업체보다 좋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거다. 자, 비아디는 29일에 발전된 블레이드 배터리와 이 모터 컨트롤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세대 순수 전기 버스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베이징 자동차 운송 박람회에서 B10과 B87 이 버스 T5 시리즈 물류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물류 모델을 선보일 예정인데 비아디가 진짜 이를 갈고 계속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블레이드 배터리 신형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밀도나 배터리 모터나 제어 시스템 이런 것도 다 개발이 됐다. 그 다음에 뭐 통풍 기능이나 여러 가지 인체 공학적 운전석을 갖춘 이런 트럭과 버스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주행 거리는 355km고 전격 정원은 95명이다. 이렇게 비아디 버스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 그리고 비아디는 아까 브라질에서도 대리점이 100개가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24년 말까지 브라질 내 딜러 매장 수는 25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딜러 매장을 100개로 늘렸으며 이제는 앞으로 올해 말까지 매장 수를 150%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대리점을 계속 늘리고 있고요. 뭐 DVA 그룹과 이렇게 세 번째 대리점을 이렇게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브라질은 판매 네트워크는 뭐 37개의 딜러 그룹을 비아디가 갖고 있고 100개의 기존 매장 그리고 135개의 진영 매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서 계속 비아디 매장이 넓혀가고 있다. 신규 매장이 계속 늘려가고 있고, 브라질 시장도 아마도 중국 전기차 특히나 비아디가 거의 다 차지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기술력 있잖아요. 기술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테슬라가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6월 30일까지 차량을 구입한 차주분들께 프리몬트 공장 있잖아요. 이거 견학을 시켜준다고 하고요. 공장 여행을 시켜준다고 하고 추가로 1000km 슈퍼차저 크레딧을 추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진짜 테슬라도 판매량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구나. 그만큼 이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비아디랑 CATL이 지금 뭐 계속 실적이 좋아질 이유가 뭐냐면 이 샤오미의 S7 보급형 모델이 용량이 증대되고 있다. 제가 올해 10만 대에서 12만 대로 판매량을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지금 배터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비아디 배터리든지 CATL 배터리든지 계속 받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 배터리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를 많이 늘리고 있다. 그래서 CATL과 비아디의 배터리를 장착한 샤오미 SU7 표준형 자동차의 주행 거리는 700km로 동일하며 둘 다 15분 충전에 350km를 주행할 수 있다. 그래서 샤오미가 이렇게 밝혔다. 그래서 비아디든 CATL이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CATL에 센싱 배터리를 탑재한 네타 L이라는 전기 SUV가 19,700달러에 사전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 가격대가 미쳤죠. 이렇게 싸게 나온다. 그런데 지금 배터리가 CATL에 센싱 배터리가 들어간다. 참 무섭다. 그리고 호라이즌 로보틱스 전A 3라는 스마트 운전 칩을 2개가 구동되고 있고 이 자율주행이나 주행 보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행거리도 510km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180km이며
그다음에 제로백이 7.6초다. 이 정도면 좋은 거죠. 그래서 10에서 80%까지 보충하는데 충전하는데 21분이 소요된다. 그리고 10분 충전으로 배터리 수명은 180km 늘릴 수 있다. 이렇게 180km까지 10분 충전에 될 수가 있다 나와 있으며, 그리고 퀄컴의 이런 드라이브 칩도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15.6인치의 듀얼 화면이 들어가 있다. 야, 이렇게 되는데 2만 달러가 안 된다. 야, 이거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2만 달러, 물론 옵션이 들어가면 2만 달러 넘어가겠지만, 야, 이렇게 깡통 모델만 봐도 가격이 이런 수준인데, 야, 진짜 이렇게 싸게 뽑아낸다는 게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프리모트 공장 중국 고객들을 무료로 견학시켜준다. 이렇게 아까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리에서도 아이콘 버터플라이에서 지리 아이콘 버터플라이 중국은 야, 대단합니다. 지금 이 가격이 13,400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진출을 하겠다. 지금 중국 시장에서 공식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가격이 싸게 나온다. 이게 무서운 거죠. 지금 소형 SUV인데 가격이 2천만 원대밖에 안 돼. 2천만 원도 안 돼. 아, 이거 보면서 무서운 게 안 느껴집니까? 지금 가격이 미친 듯이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중국 전기차를 계속 분석을 하면서 가격이 미친 듯이 싸지면서 경쟁력이 너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아디가 곧 출시될 M6 MPV 스파이샷이 공개가 됐다. 그래서 지금 내일 또 비아디가 새로운 기술에 있는 친L이라고, 퀸L인가? 친L이라고 이 신형 전기차도 출시가 된다고 했었는데 2,000km 가는. 그 다음에 이제는 MPV 차량도 이제 비아디가 또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미쳤습니다. 비아디는 못 만드는 게 없다. 계속 신형 자동차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CATL이랑 비아디 주가가 앞으로 얼마나 다시 이제 바닥을 찍고 더 많이 오를까? 저는 진짜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다른 분들은 지루하다고 팔고 가셨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중국이 앞으로 전기차에서는 진짜 무한하게 계속 좋아질 것 같다. 오히려 지금 테슬라가 좀 더 제가 걱정이 된다. 테슬라도 투자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좀 앞으로 미래가 조금 걱정이 되고요. 중국의 지금 계속 상승이 계속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래서 이런 중국을 보면서 야, 이 전기차 기술도 기술이지만 AI나 드론이나 로봇이나 이런 기술도 계속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계속 이렇게 위협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제발 전세 개혁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지금 정상화시키고 저출산 이런 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답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 주식 많이 모아 가시고요. ETF 꼭 꾸준히 하시고요. 차이나 전기차도 하실 분들은 꼭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밝으니까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